나는 이제 조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일종의 그냥 민간 단체, 그냥 시민 단체 뭐 이런 건데요. 이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 단체냐면은 구호 단체도 아니고 자선 단체도 아니고 과학 장비 있잖아요. 과학 장비를 간단하고 값싸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보자, 가난한 학생들한테 줘보자, 가난한 과학자한테 줘보자, 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어요. 이 하게 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정 기술이라든가 또 구호 단체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가난한 사람도 이제 그렇게 인간답게 누릴 권리가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 과학을 할 수 있는 권리, 알았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꼬마들이 과학을 통해서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과학은 이제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인데, 우리가 현실의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쪽에 포커스 맞추면은 미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준비를 못 한다고.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미래의 문제도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나는 이제 요 일을 하는데, 또 이렇게 NGO 중에 교육 단체도 많습니다. 교육 단체는 주로 기술을 많이 가르치는데 나는 기술보다는 좀 과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이제 대치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우리가 거대한 과학 기술의 큰 트렌드 있잖아요. 메가 트렌드. 그 중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 이런 거 굉장히 메가 트렌드 아니에요? 맞죠? 스마트폰은 어때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난 그래서 주로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 있어요. 자동화. 이게 이제 CNC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럴 때 자동화된 로봇 같은 거 다 이 CNC에 속한다고. 컴퓨터로 제어되는 로봇들이 다 이제 이쪽 공학적 용어로 CN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담론들, 거대한 트렌드들을 선진국의 얘기잖아요. 그런 가난한 나라에는 그게 남 얘기잖아. 왜? 이것들이 너무나 큰 자본이 들고 큰 이제 사회적 이제 경륜이랄까, 또 회사들의 하나하나의 업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 가능한 일이지, 신생 독립적 국가라든가 겨우 이제 빈곤에 탈출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이제 거대 과학, 거대 기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못한다고요. 이것은 이제 반도체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반도체를 학교에서 만드는 게 뭐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초점 맞춰가지고 이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실험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반도체 공정을 이제 초저가 버전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한 15년에 걸쳐서 해왔던 일이 사물 인터넷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보자. 반도체 공정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보자. 뭐 닭장이라고요. 그 이제 닭을 키워서 가난을 탈출하는 문제가 있는데, 닭장이 되게 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닭장 한번 안 가봤죠? 하림 닭장. 하림이라는 회사 아세요, 여러분? 바베큐 먹는 하림. 굉장한 첨단 시설입니다. 이게 말도 못하게 비싸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인 자동화하는 닭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형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그런 사명의식을 느껴가지고 소개시켜 주겠지만 최첨단 소형 닭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의료기기들, CNC 로봇들, 또는 현미경이랄까, 이런 것들. 뭐 그리고 PCB라고 아세요? 들어보세요. PCB? 인쇄료 기판, 전자 기판, 이런 거. 네? 여러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요,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없는 기술 문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반드시 이 기판 위에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걸 기판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Printed Circuit Board, PCB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나는 이 PCB를 기술 문명의 어머니라고 불러. 반도체가 쌀이면 아니라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PCB를 통해서 비로소 반도체가 생명력을 발휘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 1위의 PCB 제조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대만도 넘어갔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몇 조의 PCB 산업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PCB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대 여기 많잖아요. 한양대가 원래 전작가로 유명한데
공대 학생들은 설계만 하면 바로 맡기면은 인터넷에 맡기면은 이틀 뒤에 택배로 온단 말이에요. 내가 방문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나는 오늘 라오스에서 왔거든요. 라오스에서 국가 전체 하나도 없는 거야. PCB 공장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생이 실습을 할 때 PCB 공장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부품을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으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납땜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뭐 얼마나 요새 IC 다리들이 세밀한지 납땜이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현재 라오스라든가 탄자니아 내가 방문한 나라들은 할 수 있는 부품이 아주 옛날 구닥다리 부품들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자꾸 기술이 뒤처지는 거지. 손으로 납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판이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옛날부터 굉장히 내가 심각하게 느껴가지고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레벨에서 직접 PCB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PCB 공장을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초저가의 PCB 공장 하나를 통째로 그런 나라에 갖다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크기가 1톤 트럭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상당히 이게 하나의 공장이니까 양이 많다고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JIT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작기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설계하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에 갖다 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럼 뭐 먹고 사냐?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상업적인 발명을 하는 사람인데 한 5일 정도는 상업적인 발명을 하고 이틀 정도는 이 JIT의 일에 항상 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취미이자 뭐 사명이자 또 이게 또 즐거움이기도 해요. 이런 것을 그럼 내가 하는 일을 전체 어떤 분류를 해보면은 적정 기술에 속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적정 기술 들어봤죠? 적정 기술은 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물을 해결한다든가 불을 켜준다든가 뭐 태양광 설치해준다든가 나는 이런 일에 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건 이제 다른 단체가 많이 하니까 나는 좀 더 거대한 과학에 도전하고 좀 더 거대한 기술에 도전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해체하고 단순화하고 재정리해서 그런 나라에 갖다 줄 수 있는 형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왜냐하면 항상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원칙이 여행 가방 안에 다 들어갔으면 제일 좋겠다.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행 가방이 안 되면은 뭐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될 텐데 배로 보내든 비행기로 보내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그 쇼핑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다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어깨 싸고 작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내 목표라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국가잖아요. 나로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학교용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정말 많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보고 가가지고 클린룸에 들어가서 방지목 입고 가서 각 기기들 조사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작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제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난 아나두라라고 하는 것을 전도사 아나두라의 전도사. 그래서 이 전도사가 된 이유가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 아시죠? 유병재 초인시대 혹시 알아요? 본 적 있어요? TVN 거? 이걸 뭐냐면은 이제 그 유병재가 한성공가 거기 그 컴공과 4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취직이 안 돼가지고 뭐 고민하는 사람인데 복학생인데 동영상이 플레이가 잘 안 되네. 그 자바를 전공했는데 자바를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여기 큰 드럼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제 학생들이 불 쬐고 있다고 아침에. 그러면 여기에 봉고차가 와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봉고차가 와서 자바 2명, 10불 3명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자유자유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바는 금융권에서 많이 써요. 알아요? 금융권. 이게 어떤 우리가 하이러키라는 구조가 있는데 IT가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이게 막장이라고 부르는 광산하고 비슷한다니까.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 젊은 프로그래머들은 가장 적게 받고 가장 고생을 하고 가장 효율성이 낮은 관리자들은 돈을 많이 받고 가장 일을 안 하는 그 대규모 정부 사업을 따낸 사람들, 삼성 SDS, 뭐 농심데이터, 포스데이터 이런 회사들은 따가지고 다시 재활용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반 이상 가지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수직형 구조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풍자한 건데 내가 청년들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컴퓨터를
학사 4년, 뭐 대학원 2년 해가지고 6년, 뭐 10년씩 배워놓고도 이걸 고생을 하는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알겠어요? 지금은 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내가 짜면은 내 힘으로 팔 수가 보통 없어. 왜? 대부분 은행에 쓴다든가 행정 전산망 쓴다든가 좀 더 거대한 뭐 네이버 안에 들어가서 부품으로 자기가 사용되는 것이지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가져갈 방법이 없다니까. 시장에 있는 소프트웨어들 간단한 것들 팔리지도 않고 거대한 것들은 한 개인이 하기 너무 벅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아나두라의 시대예요. 아나두라가 뭐죠? 바로 아두이노. 이런 거 아두이노 알아요? 아두이노? 그죠? 내가 만든 말이 아나두라는 아두이노, 안드로이드, 아두이노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해가지고 세 개를 합쳐서 내가 만든 말인데 이런 초소형 컴퓨터들이 등장하면서요. 아두이노, 라즈베리,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한 개인이 자기가 만든 창의적인 지식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담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이런 컴퓨터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칩 속에. 그럼 하나의 유형의 물건이 된다니까.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유형의 물건이 되면서 좀 더 현실의 작은 문제들, 공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이때 보통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으면 돼요. 핵심 인력은. 그리고 거기 마케팅 할 사람, 디자인 할 사람에서 보통 서너 명 정도가 팀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세계적인 작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리서치를 하고 나서 매니팩처링 가게, 뭐 많이 매니팩처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디벨롭먼트라는 단계가 있었어요. R&D, 양산 아니었어요? 리서치, 연구, 개발, 양산, 그리고 판매를 하는데 지금은 개발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보통은. 이런 일에는. 왜? 이 보드가 너무 싸가지고 여기다 딱 구워놓으면은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두이노가? 어? 그렇죠. 제일 작은 아두이노 2,000원이죠? 이것은 큰 거니까 3.8불에 샀다고 내가. 100개씩 사는데 40만 원 정도 든다니까. 여러분 40만 원 없어? 여러분 포켓몬이에서도 40만 원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100개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케이블로 해가지고 100개를 굽기만 하면 끝나니까 도대체 랩에서 만든 것이 연구가 아니라 최종 양산 제품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케이스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케이스가 3D 프린터 한 서너 대만 사가지고 밤새 돌리면 100개 나오거든. 이래서 지금은 랩 투 마켓이라고 불러요. 연구실에서 그냥 시장으로 바로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는 숱한 사람들도 연구에 성공하면 그냥 바로 전시회 부스 계약해가지고 바로 나가서 고객을 만납니다. 내가 이제 참고로 IoT 창업대회 심사위원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보통 한 두 명, 세 명, 네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명이 개발을 해. 아두이노 전문가가. 한 명은 뭐 돈 끌어오고 이런 거 하고 한 명은 마케팅 홈페이지 만들고 한 명은 뭐 디자인하고 케이스. 네 명만 한 팀이 되니까 핵심 연구는 누가 하냐? 한 명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애들은 친구가 없이 혼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애들 혼자서 다 해요. 큰 문제 없더라고. 이런 시대가 왔는데 바로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아두이노, 라즈베리를 배우면은 유병재의 초인 시대가 뭡니까? 학생들이 너무 청년들이 핍박당하니까 정말 초인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느껴졌잖아. 그 프로에서.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두이노, 아나두라만 배우면 초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융합해서 배워야 돼. 왜 융합해야 되느냐? 이분은 반지 교수라고 해서 BANZI라고 해서 이태리 교수인데 이것을 디자인, 예술가들에서 만든 컴퓨터. 예술가. 학생들이 다 예술가들이었어. 예술학교에 가가지고 전작과 교수가 거기에 쇼핑에 대해서 가가지고 갔더니 학생들이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거예요. 컴퓨터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새로 설계했어. 모든 것을 하드웨어도 새로 설계하고 소프트 설계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아두이노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가 있고 얘는 워낙 싸고 작아서 기계를 상대합니다. 기계를. 그래서 아두이노는 기계를 상대합니다. 센서라든가 모터라든가 알겠죠? 라즈베리 파이는 에벤 앱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캠브리지 박사거든요. 컴퓨터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MIT를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이 캠브리지 나온 사람. 이 하나하나가 다 지식 전통이 대단한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두이노는
이태리에서 나온 건데 이태리 반도체에서 하나도 없거든. 근데 여러분 모든 스마트폰의 CPU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 CPU 어디 CPU 이게 캠브리지에 나온 거 아세요? 영국 CPU가 휴대폰의 95%다 영국 겁니다. 알겠죠? 삼성도 영국 가서 사정 해가지고 회로도 받아오는 거예요. 인텔도 받아오고 퀄컴도 받아오고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다 영국에 가가지고 제발 좀 저한테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 설계도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은 CPU 자존심이 있는 나라인데 이게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4천만 명 돌파하는데 10년도 안 걸렸다고 그래요 사용자가. 전 세계 모든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강제로 배우기 시작하죠? 내년부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아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조건 배워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만약에 아두이노 이제 맹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디지털 컴맹이란 말 들죠? 이제 아맹이란 말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걸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8비트면은 우리는 아예 세게 나가자 해서 32비트 컴퓨터에 리눅스를 넣어가지고 아두이노 가격에 팔았어요. 이게 그래서 당시 한 38불 했는데 지금은 중국제 호환보드가 나오면서 대략 9.8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서버로 쓰기 서버로. 여러분 서버란 거 알죠? 네이버 가면은 어떤 데 서버가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서비스 하죠. 그게 서버인데 하나가 보통 수백만 원씩 하는 건데 이 서버라는 것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10,000원에 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서버가 10,000원. 이것은 우리 제혁이라고 부르고 산업에 제혁이는 2,000원 하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라고요. 이 사람 누구죠? 그 유명한 혹시 알아요 이 사람? 앤드류 루빈. 이 사람 왜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애플의 iOS 있잖아요. 아이폰 쓰죠? 애플의 iOS가 너무 좋은데 iOS를 여러분 맛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갖고 있어야 아이폰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부당하다 싶어가지고 리눅스에다가 자바 엔진이라는 거 얹어가지고 그 위에 자바로 iOS 비슷한 걸 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자바라고 하는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돈 들 게 없어가지고 되게 저가로 해서 오픈소스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몇 명인지 아세요? 15명 정도 했어요.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너무 자랑스러워서 뛰어온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죠, 한국. 그 굉장히 유명한 거죠, 전자신문 나오고. 한국 왔더니 뭐 이만한 방에 저기 전무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전무 얼굴도 못 봤다죠.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설명해가지고 삼성 당신들 폰 잘 만드니까 내가 무료로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무료다. 너희 폰 만큼 만들어 써라라고 했는데 삼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죠. 왜 거절했어요? 너희 직원 몇 명이 했더니 15명인데 했더니 우리 소프트웨어 인력이 몇 명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밑에 있는 어떤 누가 우리 4,000명인데 했더니 우리 4,000명이 하는데 너희들 15명이 뭘 한단 말이에요. 보내라 해가지고 그 사람 울고 갔어요. 울었는지 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구글로 갔어요. 구글로. 그래서 구글이 이 회사를 엄청 몇 조에 샀죠. 그래서 바로 구글 부사장이 됐어요. 부사장. 그래 여러분 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탄생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소스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소스를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두이노 라즈베리를 내가 말을 만들어서 안아두라를 하는데 내가 포항공대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3학점짜리 수업을 하는데 일단은 한번 안아주고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지. 너는 이제부터 한 학기 마치면 초인이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항상 픽업당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항상 선택당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이런 시대에 누가 선택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하면 되지.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분이 요새는 여러분 용어, 경영학적 용어로는 여러분들 융합의 시대니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겠지만 내 방식은 아나두라의 시대. 아나두라 말 자체에 융합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리눅스의 고도의 소프트웨어들 얘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는 하드웨어, 전자, 프로그래밍, 모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인간을 상대하거든. 안드로이드의 대부분의 노력이 뭐예요? 인간을 상대한다니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입력을 받을 것인가? 손가락 행동을 어떻게 할까? 대단한 소프트웨어죠. 인간을 상대하는 컴퓨터, 데이터를 상대하는 컴퓨터. 얘는 데이터 상대, 데이터. 데이터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속에 DB가 있어가지고 다 처리해주고 분배해주고 나눠주고 보관해주고
얘는 기계를 상대하고, 기계를 상대하고 지식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개만 알게 되면은 어떤 기계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알겠어요? 이 세 개를 알아들으면 알게 되면은 거대한 공장부터 작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이 모든 게 이 세 개 범주에 다 들어온다니까. 내가 하나씩 여기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이 세 개는 항상 이게 유기적으로 융합이 돼서 돌아가는데 어떤 기계는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기계는 이거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이거만 있는 것고 다 합치면은 합칠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아주 고부가치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내가 만든 가방인데요. 나무로 봐요. 나무로. 나는 왜 나무로 하게? 바로 아프리카에 가져가려고. 나무는 거기서 구할 수 있어서 부품을 가지고 학생들이 조립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걸 늘어놓으면 애들이 손도 막 너저분하게 돼가지고 막 끊어지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튼튼 나무에다 다 붙여놨거든. 이게 안드로이드,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종류별로 다 붙여놨거든.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도 있고 이게 이제 3G망을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애들이 인터넷에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는 서버기 때문에 함부로 전원을 꺼버리면은 그동안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죽어버려.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샤오미 배터리잖아. 그죠? 이것만 있으면은 애들이 전기를 함부로 끊어도 안 끊어져. 얘가 1시간 정도 버텨준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 프로그램 짜놔가지고 이 배터리를 보고 있다가 얼마 안 남았네? 자동으로 데이터를 다 지금 저장해주고 여기다가 폰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좀 잘 하셔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꺼져라 이런 식으로 경고도 보내주겠다 쪄놨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아나드로예요. 여기 써있지 아나드로라고. 아나드로. 이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드냐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반이 우리 반이 30명 정도 되는데 30명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병재가 한성대학교 4학년 학생이 인력시장에서 불잼에서 자바 10% 하는데 결국 남은 게 자바와 10%만 남았거든. 후배 한 번도 안 봤죠. 그 초이시 한 번도 안 봤어요? 굉장히 나머지 볼 거 없어. 1화가 제일 재밌어. 나는 안 봤, 나머지 나도 안 봤는데 1화에 자바는 금융권에서 막장 자체예요. 너무나 흔한 사람들이고 자바가 굉장히 고수준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를 알게 되면 고부가치를 할 수가 없어요. 로우 레벨에서 뭔가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10%는 너무 복잡한 언어예요. 말하자면 아주 전문적인 회사에서 기계 소개, 굉장히 고소개 프로그램 짤 때 쓰거든. 둘 다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둘 다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다 팔려나갔는데 HTML 팔려나가고 자바스크립트 팔려나갔는데 둘만 남았잖아. 그리고 붙잡고 있는데 본구가 딱 떠나다가 다시 왔어. 그래서 너희 뭐야? 그랬더니 저는 자바가 이제 10%인데 했더니 너희 타 이렇게 탄 거잖아. 그 다음 장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갔더니 이제 최저의 부가가치가 있는 컴퓨터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HTML이라고 웹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컴퓨터 영어로는 학원 6개월이라고 불러. 누구든지 학원 6개월만 다니면 홈페이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나와서 할 일이 아닌데 결국은 어떤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있었죠. 그 둘이서. 근데 요새 홈페이지가 되게 복잡한 게 많아. 이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자바가 들어가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리 돌려도 원했던 대로 이쁘게 안 나오니까 그 동생이 또 찡얼거리는 거예요. 형 배고파. 그러니까 짜장면 시켜 먹자 이렇게 된 거지. 짜장면 2개 보내달라 했더니 딱 이만 아저씨가 짜장면 탁 넣고 얼마입니다 하고 딱 돈을 받는 순간 딱 모니터를 봤어요. 저 자바네? 이렇게 가지고 이 점이 빠졌잖아. 이러고 간 거야. 이 스토리는 IT로 고민하는 청년부터 IT의 40대 말년까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극이 어디서 출발됐냐면 바로 융합을 못해서 융합을. 항상 어디 소속되려고만 노력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들도. 그 사람들이 악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부가가치 낮은 일만 한다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없어. 한국이 낳은 세계적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단 하나도 세계적 히트작이 나오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사람들한테 겁주고 청년들을 겁주고 미래에 겁주고 해서 자기 자산을 항상 보험에 넣어버리고 저축해버리고
돈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공부해보다든가 이런 거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나두라를 배우게 되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기만의 물건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 키트로 내가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아나두라 배웠다 칩시다. 여러분들 아나두라 배웠어.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가르칠 수는 없어서 되게 유감인데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한 3일만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3일만 시간을 내면은 내가 아나두라 뭐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스스럼 있게 해줄게. 알았지? 왜냐면 내가 보통 라오스 가서 가르쳤는데 컴퓨터과 학생들 가르쳤는데 내가 한 반나절 가르쳤거든요. 반나절. 근데 대부분 이제 잘 썼어. 알았죠? 여러분 제 작년에는 탄자니아 중학생 가르쳤는데 4박 5일 가르쳤거든. 너도 다 창업하겠다고 그래요. 여기 좀 사진 나오겠지만 그 친구들은 산업이 없어서 공무원 되고 싶다. NGO, 국제 NGO 직원 되고 싶다. 딱 두 가지 소원밖에 없는데 이거 4박 5일 배우고 나서는 다 창업하겠다 그래. 알겠죠? 나 그래서 카톡방도 만들어놨어. 얘네들이잖아. 자, 어떻게 창업을 하느냐? 내가 고른 이 응용 사례들은 여러분 사회적 기업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맞춰온 거예요. 팜이라고 하죠. 농업. 왜? 그런 나라에 되게 중요하고 농업이. 농업 자체가 그 나라의 기관 산업 아니겠어요? 이 팜이 있는데 내가 만든 팜은 독특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가르치는 포항공대 옥상이에요.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옥상에다가 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도움으로 지어놓고 왜 도움으로 지었느냐? 내가 재작년에 박원순 시장님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 그 고가도로 남대 고가도로 차 못 다니게 하고 거기다 뭐 한다고 그래요? 뭐 꽃 심고 그런다잖아요. 그분은 테마가 도시농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개척해가지고 박람회를 어린이 대공원에 삽니다. 여기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여기. 내가 이걸 전시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3박 4일 전시했는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한국은 식물 키울 데가 없어. 이거 폭이 직경이 3.2m, 3.2m. 3.2m 공간이 여러분 있어요? 나는 미국도 살아보고 유럽도 살아보고 여러 나라 살아봤는데 난 싱가포르도 살아보고 굉장히 많은 나라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어디는 3.2m는 있는데 한국만 그 3m라는 공간이 그렇게도 어렵더라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만 있죠? 옥상밖에 없어.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옥상 외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3.2m가 없더라니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태풍이란 게 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옥상 녹화 사업이야말로 한국의 도시농업이구나 깨달아가지고 지금 포스트 기획과 교수님들하고 이것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도록. 얘는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이렇게 다운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라리 알아요? 200km 달리면 달릴수록 다운포스라고 안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페라리 참 타는 사람 없어? 스포츠카 타는 사람? 나는 누가 이제 태워줘가지고 나 타봤는데 고속으로 갈수록 쭉 가난다 그러잖아. 그게 공기가 밀어내는 거거든. 얘가 뭐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얘는 이제 이걸 설치한 게 작년 12월에 설치했거든. 올해 8월에 태풍이 불면은 이게 살아남았다. 그럼 내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옥상에 설치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설치하고 싶어도 태풍이 날아갈까 봐 확인을 못 해가지고 설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이제 꽃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돔은 15각형인데 내가 2개는 출입문을 희생을 하고 13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도 수업이 이 정도 하는데 한 조마다 하나씩 할당해가지고 얘가 사람이 못 들어가. 우리 규칙을 정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고 로봇이 하나 있어. 로봇이 가서 불도 뽑고 물도 주고 토양 습도도 측정하고 그리고 나서 사진이 있는데 카메라에 사진 탁 찍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놈이 습도, 온도 모든 걸 이놈이 제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따라한 건데 한번 볼래요? 이것은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킥스타터 역사상 10만 불을 달성하는데 가장 작게 걸린 거예요.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예요. 씨앗도 심어주고 물도 주고 그죠? 잡초도 뽑고요. 카메라를 날마다 왔다 갔다 찍기 때문에
그 타임레스 비디오가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날마다 돌아다니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빨리 자라고 어떤 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꺼번에 30 몇 가지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각 섹션마다 흙을 다 바꿔가면서 어떤 데서 잘 자라는가. 어떤 데는 자기네 물로 키우면 잘 자란다는 주장하는 그 농약 회사 비료 업체가 있거든. 과연 그런가? 나는 씨앗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씨앗을 심어야 우리 맛에 잘 자라는가? 이거 실험하려면 몇 년씩 걸린다고 농부들. 이거 하나만 있으면 3개월 만에 해결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멋진 로봇인데 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렉탱글라 로봇이라 불러. 알았죠? 근데 한국 현실에서는 이걸 옥상에 갖다 놓으면은 바람이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포스텍에서 이것을 원형으로 바꾼 겁니다. 원형으로 바꿔서 내가 아는 한 이런 원형 로봇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작품이라고.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1월 달에 네팔에 갔다 와서 네팔에 가서 이제 이걸 논의하고 왔는데 네팔에서는 오게닉 붐이야. 네팔은 농약을 잘 안 쓰고 거기서 나온 아주 청정하고 그 약초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바로 카트만두에 가라든가 이런 데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묻는데 돈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오게닉 카페를 하고 싶어 해. 샐러드도 오게닉 인증받아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나라가 뭐 고원지대 카트만두 시내가 어디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치열하게 이제 하는데 그 푸드트럭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트럭이 2개 있던데 올라가다 보니까 푸드트럭이 그만한 트럭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가 이제 그 유네스코에 지원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푸드트럭에서 이제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재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경영대학원하고 MBA 코스하고 트리비번 대학이라고 이제 네팔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 MBA랑 같이 합쳐가지고 조인트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조인티드 트윈인가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 프로젝트 이름에. 그래서 한국에서 기술 지원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4개를 만들어 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 한 팀이 장애인을 위한 푸드트럭을 테마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푸드트럭에 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을 하기로 했거든. 이거 휠체어 장애인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각장애인 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무슨 오더가 들어왔으니까 요리해라. 그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걸 붙이기로 한 거죠. 트럭 앞에다가. 얘가 전을 구워주는데 한번 볼래요? 이건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스탠포드 대학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혼자서 이게 전도 굽고 별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런 트럭이 있으면 여기서 사 먹고 싶지 않을까? 팬케이크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는 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미국의 힘이라니까 그러네. 이걸 만든 사람이 상업화를 안 하고 소스 올려놓고 이거 나무로 만든 거 보여요? 이걸 왜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현지에서 깎아 조달할 수가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마음이 이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도와주는 기관이라든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수경재배, 스마트팜에서는 수경재배라는 게 있는데 토양을 안 쓰고 오로지 물로만 키웁니다. 물로만. 지금 현재 스마트팜의 한 내 생각 70~80%는 다 물로만 키우고 나머지는 이제 흙으로 키우는 것도 있는데 흙으로 키우면 보통 유기농 쪽으로 가고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많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되게 수경재배로 간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많이 소비되는 상추라든가 그 무슨 쌈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토마토 같은 거 다 수경재배로 키운다고요. 수경재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물로만 키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뻥튀기 비슷한데 광물 화산재를 꽉 고압 탱크에 집어넣고 뻥튀기 알죠? 이 뭐 고압 탱크에다 막 넣어놓고 갑자기 팍 열잖아. 그러면 속에 트랩돼 있던 갇혀 있던 물이 기화되고 수증기가 돼 있는데 수증기가 탁 나가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그 뻥튀기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여기 쓰이는 요 체질이 여기 안에 그게 채워져 있는데
화산암을 빻아가지고 이만하게 옥수수만하게 만들어 놓고 고압 탱크에 집어넣고 막 물을 넣고 가열하다가 갑자기 팍 열어버리면은 생긴 게 꼭 강냉이야. 근데 먹을 수는 없지. 그걸 여기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펌프로 이게 영양액인데 영양액을 올려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 딱 차오릅니다. 차올라가지고 이 속에 갇혀있던 CO2를 오히려 뿜어내 버리고 영양액 공급하고 이 뿌리들은 호흡을 한다고. 뿌리를 광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산소를 소비하고 CO2를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을 CO2를 안 밀어 넣어주면 뿌리가 질식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기농 같은 데서는 벌레들이라든가 지렁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올려가지고 CO2 몰아내고 펌프 꺼버리면은 저절로 중력에서 이게 내려온다니까. 내려오면서 신선한 산소가 다시 들어와. 그래서 CO2를 밀어내고 산소를 당기고 하는 걸 이 호흡이잖아. 이 호흡을 이거 펌프가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번 또 많으면은 적으면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몰아내고 하는 호흡을 이게 우리가 포러스 미디움이라고 그래. 포러스 그러니까 다공성 담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에 기계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방법인데 이 이름이 뭐냐면은 앱 앤 플로우라고 그래요. 밀물 썰물법이라고 해요. 밀물 썰물법.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아두이노죠, 아두이노. 그죠? 아두이노가 있고 여기에 내가 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통을 멋있게 만들었다가 이 통에 만약에 구멍이 나거나 못 쓰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구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생수병을 했어요. 예? 그런 나라일수록 생수 더 많이 먹어요. 물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흔하거든. 여기다가 이제 그 포로사 미디움을 채우고 여기다가 뚜껑 열어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이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 속에 펌프가 영양액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넣어주고 이것을 넣고 아두이노가 하루에 몇 번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차오르면 스탑시키는 것도 있고 여기 온도 습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수경재배의 아주 핵심 원리를 스타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수경재배는 완전 물만 쓰는 거. 알겠어요? 물만 쓰는 거 어떻게 쓰냐면은 경사를 줘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영양에 흘려보내는 거야. 그럼 뿌리가 한 10%는 물에 담겨 있고 90%는 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떠 있는 쪽에서는 영양액을 달 수가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호흡을 하고 항상 물속에 있는 애들은 그 영양을 흡수하는 지네 역할을 나눠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한 번이라도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잖아요. 그럼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아까 담체가 있을 때는 펌프가 고장나더라도 담체 속에 이미 물이 좀 축축하게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고장나도 괜찮은데 얘네들은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제어 시스템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기 보완하는 그 효적에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알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계속 돌면서 하고 여기서 이 영양액이 농도가 부족해지면 죽어버리니까 영양 농도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 제어 장치를 하나에 이렇게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물탱크 제어기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일이 이걸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나서 실제 농장에다 해보자 할 때는 내가 이제 무선 이게 IoT인데 무선 릴레이라든가 무선 센서를 가지고 여기다가 밸브 펌프를 달고 여기서 온도 습도를 달아가지고 와이파이로 바꿔주고 블루투스로 바꿔주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도 할 수 있고 와이파이 바꿔주면 인터넷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걔네들 실험하는 거 내 눈에 다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걸 다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쓰는 앱인데 이 앱 속에 이제 그 현재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원격에서 이렇게 뭐 불을 켜라, 뭐 펌프를 꺼라, 뭐 이렇게 더 올려라, 온도를 올려 설정을 내려라, 뭐 이런 게 이건 내가 짠 게 아니고 이런 앱이 있어요. 이거 내가 설정만 해주면 돼. 이것을 스마트폰에 맞게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맞춰서 몇 개 설정해주면 이걸 그대로 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얘는 결국 이 라즈베리 파이한테 명령을 내리고 라즈베리 파이가 그쪽에다 다시 제어를 해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아까 아나두라를 배워서 스마트 팜을 만들 수 있는 걸 이제 할 수 얘기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교육용 안에 모여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스마트팜 이런 원리가 있고 아나두라로 가지고 프로그램 배우고 프로그램 배웠으면은 키트를 이제 나눠주고 그 속에서 농장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그 생수통으로 달리는 그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뒤에 나오는 무선 이런 모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치해 보면은 이 무선 모듈로 해보면은 한 100평, 200평 정도는 다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20m 정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20m 적끝 이 정도 되는 이제 농장에 구석구석 붙여놓고 저기다 땅에다 꽂아놓으면 이게 토양의 수분을 측정해주고 저기다 비닐하우스 쳐놓고 저쪽에 온도도 이쪽에 무선 날라오고 해서 전부 다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무선으로 한 이유는 현장에 가면은 전기줄 구하기 어려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번 하우스 가도 전기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 무선으로 했어요. 모든 전기줄을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만든 게 비스컴에서인데 점도기를 만들었는데 왜 그 점도기를 하필 만들었느냐? 이 아프리카에서는 유채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많이 써요. 크게 보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 튀긴 기름하고 유채 기름을 짜가지고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에탄올 집어넣어가지고 점도를 맞춘 다음에 그냥 엔진을 넣으면 잘 가요. 트랙터도 잘 굴러가고. 그게 바이오 디젤인데 디젤류는 점도가 4여야 돼. 4. 단위가 센티포이즈라고 부르는 단위인데 4점 몇이거든. 근데 콩기름 좀 폐유 있잖아. 우리 닭 튀긴 거. 그게 한 20 정도 되요. 대충 해보면. 점도가 높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커먼 레일 인젝션이라고 있는데 그 디젤 엔진에는 굉장히 정밀한 그 연료 주입 그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이 다 막혀버린다니까. 그래서 점도를 맞춰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아주 허름한 창고에서 가보면은 그냥 막 섞어가지고 막 흔든 다음에 팔아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도기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이제 적정기술 점도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적정기 점도기에 점도기 한 800만 원, 자산 싼 게 800 정도 합니다. 브룩필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 점도기를 이렇게 싼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점도기 싸게 안 만들어. 그래서 내가 만들긴 했는데 바로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두이노 하나 들어가 있죠. 보여요? 아두이노. 그러니까 아두이노만 하나 알면은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첫째 맥도날드 간다. 맥도날드 갈 때 이렇게 탁 누르면 빨대 안 나와? 그러면 저거 좀 주세요 하면서 한 10번 누르더라고. 그럼 빨대 10개 나오잖아. 가져온 거지. 맥도날드 빨대가 되게 좋은 게 좀 굵더라고 이게. 그리고 글루건으로 밑에 막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속에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은 밑에 안 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가. 그게 이 속에 이제 그 빨대를 여기다 세우고 기름 채워놓고 세운 다음에 금속 공 있잖아요. 우리가 쇠구슬이라는 거. 쇠구슬은 뭐 굉장히 싸요. 여기 딱 떨어뜨리면은 이 떨어지는데 점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떨어지고 낮으면은 빨리 떨어지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점도가 있어요. 물하고 콩기름은 알려져 있어. 햇볕 식용유를 딱 보면은 점도 얼마나 써 있거든. 그러니까 물은 1이야. 점도 정의가 그래요. 물은 1이에요. 점도 정의가. 콩기름 20이니까 중간에 가장 늦은 것은 20이고 가장 빠른 게 1일 테니까 그럼 모르는 점도를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해보니까 우유를 다 사봤습니다. 파스텔 우유, 서울 우유, 또 뭐가 있어? 아인슈타인 우유? 다 사왔는데 여러분 파스텔 우유를 먹어야 되더라고. 나머지는 물탄 게 확실해. 내 생각이 그래. 점도가 너무 달라. 알겠죠?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 이 안에 코일이 2개가 있는데 이 안에 교리를 걸어가지고 금속 탐지기 알아요? 이렇게 금 찾아다니는 사람 그걸 여기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가 이걸 측정하거든. 그런 다음에 딱 표시가 나요. 점도 얼마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800만 원짜리가 아두이노 하나 가지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물리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기계를 이렇게 쉽게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나갔냐면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가 우리 딸아이인데 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신문을 딱 보니까 전국 최대의 유사 가짜 경유 적발지가 경주더라고. 내가 경주 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포항제철에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전부 다 엄청난 그 쇠를 싣고 나가요. 우리 경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주유소가 너무 많아. 가장 주유소가 많다는구만. 포항의 경주 구간이. 거기서 가짜 경유를 이렇게 많이 적발했대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가서 적발된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딱 문 닫혀 있어요. 영업 정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다시 재개하니까 다시 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아저씨 1리터만 팔으세요.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재본 거지 우리가. 그래서 점도가 혹시 가짜 경리들은 좀 다를까 했더니 큰 차이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 제목은 유사 경류 판독기라고 하는 걸로 나갔어요. 이걸로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과학점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딱 도장이 붙어 있는 상을 받아왔어요. 알았죠? 내 말은 이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하고 물리랑 만나면은 초등학생도 이해를 해요. 이걸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잖아. 예?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가 되게 소박하고 쓸모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불행하게도 나라가 우리가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응용을 써있지만 실제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케냐라든가 이제 유채가 많이 키우는 그런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기증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기증할 대상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어린이 온실인데 내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아두이노를 가르치려고 내가 동네 어린이들을 불러가지고 코딩을 시켜요. 중학생들을. 그러면은 1시간 정도 늦어지잖아요. 그럼 전화가 온다니까. 엄마들한테. 그래서 뭘 하셔? 그랬네. 나는 이제 그냥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엄마가 학원 가라는데요. 이러면 학원이 우리나라 창의성의 최대 창의 교육의 경쟁자랄까? 방해자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다가 조금만 내가 뭐 잠깐 쉴까 하면은 탁 이러고 있어. 스마트폰이 또 가장 내 위협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창조를 해보자. 뭔가 생산 정리를 해야지. 맨날 소비만 하는 사람이 뭐가 그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르쳐 보려 했더니 애들이 너무 지루해. 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한 10년 살았나? 15년 살았는가? 얘들은 평생을 숏 메시지만 보고 사는 거야. 숏 텍스트. 기사들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는 것도 읽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긴 얘기하면 지루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코딩 교육이 이제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모든 초등학교에다가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온실 안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빛 센서가 넣어놓고 여기다 식물을 키운 다음에 처음에 코딩을 안 가르치고 안에 식물 키우는 걸 재미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거 재밌네 하는데 씨앗일 땐 괜찮아. 근데 좀 크기 시작하면 물 좀 안 줘도 바로 마르고 이러잖아. 생명을 키운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이거 물 주는 거 쉽지 않나 이러면서 그때 야 이거 막 코딩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냐 라고 하면 대부분 재밌어 해요. 알겠죠? 근데 식물을 만약에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너무 느린 거야 식물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 오늘 잘해줘도 내일 변화가 없어. 우리는 그거 못 참잖아. 한국은 빨리빨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잘해줬으면 그 다음날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식물을 잘해주면 변화가 한 일주일 뒤에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오늘 물 깜빡이 안 줬잖아요? 내일 안 죽는다니까. 근데 틀림없이 일주일 뒤에 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식물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로 처음 식물을 했다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닭으로 바꿨어요. 닭으로. 좀 이따 말해줄게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내가 이게 돔을 가지고 이 집도 만들면 집도 이렇게 돔 위에다가 이렇게 커브를 씌우고 여기다 스티로폼을 채우고 여기다 유리섬유를 덮어. 유리섬유 알아요? 유리섬유 굉장히 타프한 섬유인데 덮고 여기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다시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멘트가 자그마치 250k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 무겁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되게 살기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단 올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그래서 이 안에 꼭 원룸 방만 해요. 원룸 방만. 폭이 3m니까 원룸이 보통 3m 되거든. 이 안에. 그래서 이거 안에 재료비가 60만 원어치 들어가요. 60만 원어치. 텐트보다 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이머전시 쉘터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급하게 살 곳이 필요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난민 캠프라든가 그래서 여기다가 보급을 해보려고 내가 재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채 정도 지어봤어요. 그죠? 자, 닭을 키운 이유를 내가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닭을 키우게 되든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 시키고 싶은데 식물은 느리다. 그럼 닭을 키우면 좋겠다. 닭은 식물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필요한데 그 케어랄까 이게 돌봐줘야 되는데 첫째는 물을 안 주면은 하루 잘 못 견뎌요.
먹이를 안 주면 애들 괴로워해. 얼굴이 보여요. 괴로워서 죽는. 가면 막 밥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막 무럭무럭 서서 그러지 않을까? 껌껌아들한테. 근데 그 날마다 밥 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나 같아도 벌써 출장 갔다 오면 내가 닭을 키우고 있는데 왜 답답하냐고. 도대체 저거 먹이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물도 심각하지 않나요? 물도 날마다 주는 게 어려운 게 물통에 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여기를 흙을 파다가 이 더러워진 불에 가지고 물을 먹으면 여기가 이게 쉽게 나와. 그 물이 더우면 그거 썩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거 되게 어렵구나. 더워도 문제가 되고 추워도 문제가 되니까 이 안에 내가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라이트 센서, 빛 센서, 아두이노 달고 와이프 달고 위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스마트폰 오고. 먹이 공급하는 게 되게 어려워. 밥 주는데 하루에 2번은 줘야 돼.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밥 주고 저녁에 또 밥 주는데 저녁에 내가 늦게 오면 얘는 저녁 굶었구나 생각 안 들어. 그래서 여기에 가스통을 내가 그 고물상에서, 우리나라는 20년 기한 지나면 무조건 버리니까 고물상에서 무게로 판다니까 그 가스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동 사료 공급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게 아두이노를 튼튼한 통에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봤죠? 이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R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테더링 알아요? 테더링? 이게 테더링 하는 거지 말하죠, 그죠? 이렇게 3G에다가 자기 그 심카드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이만 설치해놓으면 이 전체가 다 와이파이 조인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걸 인터넷 들어갔다가 구글에서 무료 서버가 있어요. 무료 서버에 데이터를 다 써주고 나는 나중에 언제든지 받아서 한 달 동안 온도가 이랬구나. 오, 낮에는 되게 올라가네. 낮에는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차트 서버는 너무나 고마운 게, 여러분 지메일 쓸 때 돈 냅니까? 안 내죠? 왜 안 낼까요? 알아요? 그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걔네들이. 메일이야말로 구글에 일단 들어오게 하는 가장 큰 이제 여러분의 그 유인책이랄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가 일단 메일로 유인해놓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하는 거야. 앞으로는 메일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으로 사람을 유인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서버라고 하는 기계가 사람을 상대로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맨 투 휴먼이라고 부른다니까. 알겠죠? 이런 시대가 바로 이메일 시대인데, 이메일은 한 집안에 5명 정도, 많으면 5명 정도 아닌가? 한 집에 5명 정도 가입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는 앞으로 온도 센서도 구글에 가입되어 있고, 도락도 가입되어 있고, 습도 센서도 가입되어 있고, 먼지 센서도 가입되어 있고, 한 집에 수십 개의 사물들이 구글에 가입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고?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가방에 있는 습도 센서가 날마다 1시간 단위로 측정해가지고 구글에 날마다 쏘는 시대가 왔다고. LG U 플러스, 뭐 SK 가입하면 다 그런 일을 하잖아. 그죠? 사물들이 인터넷 어카운트를 갖게 돼. 그러면 서버하고 사물하고는 둘 다 머신들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M2M이라고 불러. 사물 인터넷은 이제 기자가 만든 말이고, 이쪽 용어로는 머신 투 머신 통신이라고 부른다니. M2M. M2M 시대가 오면은 정말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카운트를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늘려서 여러분들 보급할 수가 있어서 실제 장악력이 높아지거든. 그런 시대를 위해서 구글은 무료로 어카운트를 줍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구글에 가서 이메일 어카운트 만들 것처럼 내가 온도 센서를 5개 샀는데 각 방만 놓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치면은요 어카운트가 팍팍 나온다니까. 그 5개 만들어서 아두이노 속에 집어넣고 딱 돌리기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날마다 깨가지고 오늘 온도 이건데요, 이건데요 하면 구글이 하루에 100메가인가까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줘요. 여러분 구글도 이메일도 한 1기가인가? 어? 요새 5기가까지 넘어갔어. 무료잖아. 사물 인터넷도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저장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되는가? 최근 1일,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최근 1년. 그럼 그래프가 확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거 왜 띄었지? 이거 보니까 이날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온 데이터예요. 이게 현재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지. 현재 데이터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제가 그려줘요. 들어가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쏘기만 하고 이메일 볼 때 그 이메일 보는 프로그램 내가 짰나? 안 짰잖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이메일 프로그램 짤지도 모르면서 이메일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나도 마찬가지. 이제 IoT도 IoT 쓰는데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글 차트라는 걸 이제 구글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알잖아. Gmail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구글 차트라고 불러요. 구글 차트. 이게 꼭 이제 키워드니까
구글의 이메일은 지메일, 구글의 차트 서비스는 구글 차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IoT라고 부릅니다. 차트 서비스.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게 또 이제 구글 캘린더 서비스라고. 자, 여러분 구글 캘린더 많이 써요? 한번 손 들어봐. 달력 잘 쓰는 사람들. 안 써? 약속 어떻게 기억해? 어떤 다이어리? 이걸로 바꿔요. 이제 구글 캘린더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기능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쓰는 사람도 몇 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또는 날마다 이 일만 하자. 뭐 아침에 운동하자 그러면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깨워라. 이러면 올려주잖아. 근데 수요일 날은 내가 쉬고 싶어. 뭐 예배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구글에 뭐 캘린더 안에서 그럼 수요일은 띄자. 그리고 토요일도 빼고 이런 식으로 말도 못하는 다양한 조합으로 뭐든지 만들어주거든. 근데 구글 달력을 한 사람이 딱 어카운트 열면은 나의 달력도 있지만 달력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나의 달력, 나의 비밀 달력. 비밀 달력도 있지 않을까? 공개하기 싫은 달력. 나만의 달력. 근데 여기에 나의 아두이노 달력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달력 이름을 아두이노 달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아두이노 달력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그게 속성이 있거든. 속성에 가서 아두이노에게 오픈하겠다라고 오픈을 설정해버려.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가 내 구글 달력에 들어와가지고 주인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네? 라고 알아먹는다니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닭장에 물을 주라 했구나. 그럼 펌프를 켜가 물 주고 12시가 되면은 12시는 빛을 측정해가지고 기록해 놓으라 했구나. 그리고 3시에는 토양 습도를 측정하라 했구나. 5시에 먹이통을 돌려가지고 먹이를 주라 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아두이노 달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농사하는 사람들 농사 일지라고 그러지 않나? 농사 달력? 농부 달력이잖아. 그런데 이 달력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구글 캘린더 쓰게 되면은 이 플래닝을 손 하나 갖다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프로그램들, 수많은 천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손 하나 갖다 갖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수적인 앞으로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 이런 것들한테 써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걔들이 뭐든 쓰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구글 시트 써본 사람 있어요 혹시? 저분 어떤 거예요 근데? 오케이. 엑셀 써요 엑셀? 네. 엑셀 못 쓰는 사람 없잖아. 근데 구글 엑셀은 안 써요? 단축키가 안 먹죠. 네. 자, 그래서 나도 클라우드 기반의 스프레드시트 안 썼거든요. 근데 난 최근에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나도 파워포인트만 썼지. 구글에 그 파워포인트가 있거든. 와, 그 정말 좋더라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다 그래요. 이게 구글 엑셀인데 엑셀에 해당되는 건데 구글은 엑셀에만 싫어하니까 지네들은 구글 슈트라고 부릅니다. 구글 슈트. 이게 스프레드를 안 하고 서비스 이름이 구글 슈트거든. 그래서 슈트.google.com 알겠죠? 슈트.google.com 이라고 하면 딱 나와. 근데 그 아두이노가 아까 차트에 보냈잖아. 똑같은 데이터를 여기다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나만의 데이터가 그 원격지에서 지금 탄자니아니 라오스니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여기로 모이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계속 길어져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지가. 이런 뭘 만들 수가 있지? 나만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잖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카피해가지고 엑셀로 옮겨와도 되고 이러면서 추가로 가공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얘기했는데 구글 캘린더, 구글 차트, 구글 슈트만 쓰게 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못할 게 없죠. 정말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다 무료이니까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구글 캘린더 가지고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것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 한국 선진국인데 뭐 대단하겠죠. 여러분 써봤나? 아두이노 써봤어? 안 써봤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앞서갈 때는 이제 우리도 처음에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앞서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미국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인 것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추적할 기회가 생기는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는 누구나 어차피 출발이 똑같다니까. 근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과거의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양산 기술. 그건 옛날에 어떤
공업화된 경력이나 축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IoT 시대는 안 그렇다니까. IoT는 과거에 축적된 역사가 필요 없다니까. 그게 지금은 누구나 IoT 시대는 출발선이 똑같아. 캄보디아든 탄자니아든 한국이든 IoT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똑같아. 옛날 게 다 블랙박스가 돼 있고 알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놀랍게도 탄자니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어요. 분이협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보다 더 잘 돼. 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 탄자니아 그런 거 없어. 순수하게 열정으로 간다니까. 그래 3D 프린터 있고 날마다 이런 거 공부하고 날마다 세미나 열려가지고 그 안에 스타트업들이 생기는데 그 스타트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하니까 성장 속도가 말도 못해요. 한 회사는 내가 여기 소개할 회사는 프로그램 만들자마자 450만 불을 미국에 투자를 받더라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450만 불이 얼마야? 한 60억 되나? 이거 투자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는 IoT 시대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랑 같이 다니는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데모크리타이제이션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의 민주화 시대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기술의 민주화 시대래. 그러니까 이제 어리버리 하다가는 우리나라 괜찮지만 여러분들까지 걱정되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뜩이나 이제 힘든데 새로운 기술에서는 또 우리의 어드밴티지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어이구 왜 이러지?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걸 했는지 한번 볼게요. 도움을 지을 때 그 기관에서 학교에다 지었는데 새채를 지었다. 새채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는 특이하게도 닭을 키우고 했는데 코브라 같이 생긴 굉장히 긴 뱀이 있더라고. 블랙 맘바라고 부르더라고. 블랙 맘바 알아요? 이거는 그 뱀이 들어가서 잡아먹는다는 거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뱀 동물을 차단하려고 깊이 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만든 돔은 내가 이제 이렇게 설계했는데 180개의 이 나무가 들어갑니다. 이 나무는 3cm, 3cm에서 전 세계에서 항상 흔한 규격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발명한 거고 우리 공장에서 찍어낸 거고 이 프레스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이 아니고 5개짜리, 6개짜리에서 나는 이걸 5손이 6손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5손이 6손이. 그래서 영어로 내가 번역할 때는 5 finger, 6 finger 괜찮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갖다 주는데 얘가 5개, 6개 필요하고 이게 70개 정도 필요해서 하나 만들 때 80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가져가면은 여행 가방 안에 다 들어가. 세체분이 들어가는데 여행 가방에 3분의 1도 안 차요. 왜? 이것이 까만 게 있잖아. 까만 걸. 까만 것이 원래 분리되어 있다가 나 현장에 조립하는 거거든요. 스크류로. 그러니까 이거 80개를 쌓으면은 되게 납작하잖아. 이게 0.8mm니까. 그렇게 만든 거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돔 커넥터는 굉장히 흔한 물건이고 미국에서도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입되고 살 수 있는데 전부 다 사출. 플라스틱 사출하거나 쇠를 굽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80개를 모으면은요. 막 한다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든 이 제품은 작고 단순하고 싸다. 이 컨셉에 맞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체를 가져가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 내가 도움을 이제 집에서 했더니 부품이 어딨냐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세체분이 240개였는데 240개가 이만큼밖에 안 했다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 카버는 내가 고무용 미싱으로 이렇게 조립하고요. 이거 보세요. 이 스크류로 이 까만 것을 이렇게 붙인 거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내가 그 학교에다가 전동 드릴을 5개든 6개든 많이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거 보자마자 가더라고. 더 이상 설명 안 들어 학생들이. 알겠죠 뭔지. 그리고 나서 애들이 조립을 시작하는 거야. 꼬마들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지어주고. 내 그림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먼저 오각형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1시간 안에 이 구조물이 팍 생겨버립니다. 생겨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문 달고 문에 내가 달아줬고요. 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건 우리 집이에요. 이 학생들이 우리 집에 왔었어요. 여기 사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한국에 수학여행 왔거든. 그래가지고
미리 좀 연습해 온다고. 그 학교에 말하자면 반장 같은 애들이야. 반장 같은 애들 14명이 와가지고 지어주고 간 거예요. 그 학생들이 먼저 갔으니까 내가 다 몇 개월 뒤에 갔는데 이거 한번 지어봤다 이러면서 그냥 탁 지휘해가지고 세체를 금방 짓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야 지금. 재밌어요?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 이 학생들이 현장에다 딱 이렇게 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게 여기다 이게 망치로 뭐 우리 콘크리트 못이라고 그럽니까? 못을 확 박은 거지. 바람 안 날아가도록.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짓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체를 지어놨어요. 이렇게. 이걸 세체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구글 과학전람회 아세요? 구글 과학전람회? 혹시 알아요? 구글 과학전람회? 구글 과학전람회 왜 유명하냐면은 1등하면 나사에 가서 일주일간 재워줍니다. 나사에. 그리고 갈라파고스 섬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겠지. 갈라파고스 섬. 다윈이 거기 지나러 많이 했잖아. 그 페루 앞에 정말 멋있는 섬이잖아요. 거기에 범선을 타고 간다니까. 가서 애들을, 그러니까 환상의 과학전람회지. 근데 그 구글 과학전람회가 최근에는 적정기술 쪽으로 많이 뽑아요. 1등을. 그래서 현장에 동네 아저씨들의 농부들의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걸 최고로 쳐준다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학생들이 막 어른 프로들 과학 같은 걸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괜히 잘했다고 1등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하면 누가 어린이도 도와준 것 같잖아 보통. 그러니까 요새는 최근에 케냐라든가 남아공 애들이 많이 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닭을 키우는 문제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내가 여기 오늘 스크립 안 해왔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빌 게이츠 재단 플러스 치킨이라고 치면 나와. 앞으로 빈곤 탈출이라고 할 때 절대 빈곤이란 말이 있나 보더라고. 뭐 진짜 굶어 죽는 거.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닭을 빌 게이츠 씨가 이제 연설을 하더라고. 닭이야말로 절대 빈곤 탈출 수단이다. 한 집에 10마리 정도만 키우면 일단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10마리 키우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네 그게. 그리고 20마리, 100마리 키우고 싶어도 그러면 이제 좀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사료값이. 통닭을 사오는 게 사료값 사는 거 더 싸다는 건데. 죽은 통닭, 냉동 닭을 사오는 게 사료값보다 싸대. 그러니까 그날은 사료가 어렵다니까 만들기가. 그래서 내가 가서 며칠 있어 보니까 아보카도 있죠. 아보카도 먹어봤죠. 망고도 먹어봤어요? 그냥 진짜 망고? 두 개 공통점이 뭐야? 망고와 아보카도요. 씨가 크잖아.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잖아. 근데 씨를 내가 혹시 망고 씨앗을 잘라봤어? 칼로 콱 쳐보라고 동그란 거. 속에 하얀 것이 지방이라든가 진짜 영양분 덩어리더라고. 우리 되게 먹으면 써요.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나 망고는 진짜 씨가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을 갈아가지고 사료에다 넣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이오 웨이스트라고 부르는데, 바이오 웨이스트 들어봤어요? 우리 음식 폐기물. 우리 음식 폐기물, 걔네들은 바이오 웨이스트라고 부르는 게 그냥 농산물의 폐기물이지. 가공 공장에서 그냥 버리는 거 씨앗들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을 갈아가지고 옥수수랑 섞어서 주면 어떨까? 그걸 조사료라고 부르는데, 조사료, 보조사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번에 7월달에 가게 되는데 그냥 닭만 키우고 일반 사료, 여기다는 우리 조사료를 30% 섞어보고 50% 섞어보고. 똑같은 조건 아니겠어요? 어때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닭 집어넣고 여기에 온도, 습도, 그 사물 인터넷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로깅이 되고 구글 차트에 다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날마다 닭을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무게를 재야 되는 게 어려워.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난 믿는데, 이랬을 때 여러분이 구글 과학전 심사위원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구글 차트 썼네? 어떻게 생각해? 이거 구글 IoT 썼네? 이럴 수도 있고. 실험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프로들이 쓰는 동물 사육장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적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싸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농업과학, 축산과학 하는 사람 뺨치게 전문적으로 잘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구글 과학자 혹시 입상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에서는 이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라든가 뭐 진짜 단순하고 좁은 영역에 공부하려고 이렇게 늘달리고 있는데, 작년 2016년 과학전 그랑프리가 되게 어려워요. 각 분야별로 상이 있고 그랑프리라는 게 있거든. 남아공에 여학생이 타갔어요. 그 여학생은 뭐냐면은 그
하기스 기저귀 알아? 하기스 기저귀? 기저귀. 애를 안 키워서 모르지, 기저귀. 그게 오줌을 누르면은 이렇게 넣어도 뽀송뽀송하다니까. 그게 고흡수성 수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흙에다가 같이 섞어주면은 물이 비가 잠깐만 와도 안 말라. 아니 그냥 그래서 계속 물을 먹고 있다가 뿌리가 뺏어가거든요. 근데 그 고흡수성 수지가 되게 비싸가지고 기저귀 같은 것을 빼가지고 수지에 흙을 섞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여학생이 연구를 해보니까 팩틴이라고 하는 재질이 그렇게 물을 잘 많이 흡수하는데 마치 묵 같은 거, 묵도 5%만 섞어도 이만큼 부풀지 않아요? 그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팩틴이 어딜 가 있는 봤더니 바로 놀랍게도 오렌지 껍질에 있었어. 오렌지 껍질 하얀 부분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오렌지 가공 공장 가가지고 껍질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려가지고 팩틴 추출한 다음에 이제 흙하고 섞어가지고 식물을 키워봤는데 물을 안 줘도 잘 자란 거예요. 물 준 그룹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그랑프리 받았어요. 알겠죠? 이것도 그거보다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료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기술의 민주화는 아까 배웠죠. 기술의 민주화는. 이거 무슨 뭐의 민주화일까? 과학의 민주화 아니야? 이 과학적인 성과들은 한국 애들이 성취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여러분 공부해봤잖아. 학력고사인가 뭐 나는 학력고사 해야 됐지만 그런 식의 공부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과학자 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의 민주화도 됐고 앞으로 과학의 민주화도 될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학 클럽이거든요. 내가 300명 가르쳤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애들 16명 뽑아가지고 과학 클럽 만든다. 얘네들한테 이걸 맡겼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키고 애들한테 아두이노 가르친 거 이걸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다 처음 해보는 애들인데도 다 잘하고 나중에 자유롭게 프로그램 짜왔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동영상을 애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네.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어떤 미국의 데이빗이라는 청년이 여기다가 골무를 만들어 골무 머리 헬멧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았잖아. 카메라를. 그래서 그 산악자전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자전거 타고 오는데 자기 고프로 알아? 고프로로 찍으면은 눈이 어지러해. 유튜브 봐봐. 막 그걸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라고 그러잖아. 그 짐벌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DJI 짐벌이 좋지만 옛날에 없었을 시절에는 고프로 하면은 막 화면이 흔들린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산악자전거 위에다가 닭을 의자로 만들어 놓고 닭을 딱 고정해 놓고 위에다가 카메라 달았는데 그 충격이야. 카메라가 팍 스테디한 게 잠깐 이놈들 딴짓할 때가 있어 닭이. 그럴 때는 이제 흔들리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를 안고 스카이다이빙 해봤어요. 닭은 끄적도 안 해. 아무리 그런 떨어져도 쫙 하고 있고 오토바이 타고 트럭에 타고 다 태워봤어요. 그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대단한 조회수 올렸죠. 이것은 되게 흔한 건데 이것은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 닭 가지고 놀다가 뭘 했죠? 혹시 알아요? 삼성은 갤럭시잖아. 시리즈가. LG는 뭐야? 나는 LG 연구소거든. 출신이거든. G잖아. 나는 LG를 좋아해. 삼성보다. 나는 이제 LG를 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LG가 삼성보다 밀리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LG가 G2 아세요? 지금 G5까지 나갔나? 6지. G5 완전 망했지. G2가 있어서 G2가. LG G2가 이 청년하고 계약한 거 알아요? LG G2가 최초로 스테빌라이저 달았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딱 그 청년한테 농협 라이센스 사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LG G2는 이렇습니다. 닭 머리보다 더 좋은 스테빌라이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닭을 좋아해도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세계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걸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닭을 잘 관리하라 이거지 알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집에 있는 닭을 보여준 건데 애들이 이렇게 난상에서 알을 낳고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자고 알을 이렇게 이쁘게 낳아요. 깨끗하죠? 밑에서 이걸 난상이라 해서 알 낳는 곳을 처음에 안 만들었더니 밑에서 똥 누는 데다가 알을 낳으니까 막 똥하고 알하고 섞여 있더라고. 근데 이제 한 단계 올려줬더니 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면서 깨끗해져가지고 아침마다 꺼낼 수가 있고. 이러고 이제 내가 이거 만든 건데 이 돔이 동그랗잖아요 바닥이. 그래서 가운데다가 딱 여기 내가 쇠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시계에서는 시계 바늘시계 영어로서 시계 바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냥 암이라고 하죠. 암. 짧은 바늘 긴 바늘을 숏암 롱암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롱암을 만들어서 굉장히 두꺼운 나무로 무거운 나무. 그래가지고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는데 이걸 만들기 전에는 내가 닭장이 다 좋았는데
똥 그 치우기 어려워. 빗자루질하니까 막 먼지가 엄청난데 이게 먼지가 다 그 똥 가루잖아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괴로웠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는요 아주 우아하게 청소합니다. 얘네들이 야 비켜 그러면 재밌다고 앞으로 가요. 그럼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돌면은 이게 딱 모여 있어. 그럼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그래서 내가 닭장에 관한 한 물 문제, 사료 문제, 기후 조절 문제, 알 문제, 플러스 분변 청소 문제까지 나는 해결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닭장 완전히 밑이 동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닭장이 동그래야 된다는 걸 세계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발명가로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고 있고요. 사료에서 나오면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와가요. 파블로프 법칙처럼 돌기 시작하면 와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먹고 이게 내가 만든 사료 공급기고요. 이게 고물상에 7,000원에 7,000원 하나에. 여기다가 내가 우리 공장에서 여기 따고 꽃동을 따가지고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 사료를 집어넣는데 사료가 한 푸대에 25kg씩이에요.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 이걸 부으면은 딱 여기까지 차요. 이게 너무 행복해 나는. 가스통과 딱 맞아가지고 넘치지도 않고 딱 여기까지 차. 그래서 사료 한 푸대에 한 2주 정도 10마리 정도 먹거든. 그래서 2주 동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넣으면 요만큼 훅 꺼져. 이렇게 딱 사료가 꺼지고 그 밑에는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스크류가 보입니까? 그래서 스크류가 달려서 내가 이제 확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돌아간다니까 이게 보여요? 이렇게 이 스크류를 내가 샀어. 이게 스크류가 약간 납작한 스크류인데 단면이 이거 사가지고 돌리면은 그 분체를 이거 분체 이송이라 불러요. 어려운 말로 분체니까 이송하기 쉽지 않은데 이걸로 밀어가지고 저 끝에 딱 그만큼 양이 하나에 원하는 양만큼 나옵니다. 속에 물은 이렇게 먹고요. 물은 지네들 알아서 노란색만 해주면은 자기 병아리들이 노란색이잖아. 아마 노란색에 어떤 본능적인 친밀감 있나 보지.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물만 공급되게 되고요. 이건 내가 처음에는 안 만들었다. 나중에 만들었는데 알을 여기서 날아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는 걸 가르쳐준가 그게 걱정이었어. 얘네들한테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려고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얘가 항상 용감한 닭이 있는 거야. 나는 그걸 알았는데 닭들마다 다 달라 성격이. 항상 용감한 닭이 있어. 호기심 많은 닭이 이거 뭐야? 이거 찍은 거야. 그 광경을. 왜 올라가 보는 거야. 그래서 알을 낳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닭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네.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닭을 알 낳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딱 밑에 날 때는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난상을 이렇게 먹고 나오니까 머리를 안쪽으로 하고 꽁지를 뒤로 해가지고 알을 낳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카메라 찍어봤어요. 내가 이제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되게 내가 유명해졌었는데 이제 알 낳는 것은 흔하지 않더라고. 알 낳는 거 광경을 보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나요. 거의 10분에서 30분 정도 진통을 하면 얘네들 진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여준 이유는 사료를 사다가 나중에 특란용, 왕란용이라는 걸 샀어. 그랬더니 알이 이렇게 커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피가 섞여 나와.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이즈 키운다는 게 얼마나 닭들한테 이게 힘든 일을 하게 하는가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침에 7시부터 그릉 하면서 힘들어하는 소리가 딱 들리고요.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되게 이게 알이 커가지고 못 낳고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공장식 축산이라는 게 되게 무섭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집에서 이게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 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침에 알을 꺼내는 광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우리 집 부엌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이쪽에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음식물 쓰레기 던지면 속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자동으로 음식물 너무 좋아해요. 잘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 그거 어렵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하수구 보내는 거 아니고 닭을 키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닭은 온도가 39도 정도 돼가지고 되게 뜨거워 몸이. 그래서 알이 되게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갖다 팔거든 우리가. 15마리 키울 때 하루에 10개씩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닭은 하이일든가 품종이 그래가지고 320일을 낳아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 300에서 320일을 알을 낳는다니까. 나는 하루 건너서 낳나 뭐 3일 만에 낳나 싶었는데 내가 그 통계를 보고 나 충격받았어요. 15마리 키우니까 10개, 12개, 많은 날은 14개 나온 날도 있어요.
날마다 15마리가 말하자면 0.9일만 난달까? 뭐 그런 거 아니야? 1.1일 정도, 1.2일 정도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식구인데 누가 먹냐고. 그래서 이틀에 걸려서 10개씩 포장해가지고 갖다 팔 때 동네 사람들 다 줄을 서 있어요. 팔 때 알이 뜨끈한데. 근데 사는 사람들은 뜨끈한 알을 사니까 그 통에 넣어놓으면 다질이 돼가지고 1시간 정도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선한 거냐고. 이게 바로 도시농업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기업 생각할 때 이 어번 파밍이라고 해서 도시농업이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내가 준비한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23분인데 내가 30분까지 하기로 해서 이제 이것은 좀 어려워서 내가 할까 말까 계속 생각 중인데 이제 그래도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 안 가도 괜찮으니까 들어만 봐요, 그렇죠? 이해 안 가도 되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회에 이제 그 가난한 동네라든가 가난한 사회, 가난한 도시, 또 가난한 나라에 딱 갖다 쳐봐. 우리 과학자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착한 사람들, 무슨 종교단체, 자선단체, 과학자, 기술자가 있어 쳐봐요. 그러면 다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 사회를 어떤 걸 도와줄까 이거 본다고. 그러면은 내가 일행이 가보면은 이게 착한 사람들은 아이고 헐벗었네, 뭐 여기 부스럼 있네 이러면서 그 문제를 보잖아. 나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그 사회에 딱 가면은 이게 목공소부터 가보고 철공소부터 가보고 이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한다든가 과학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뭔가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줘야 그걸 이용해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회는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최근에 느낀 것은 이 IoT 시대에는 연장 그 출발선이 다 똑같다고 말했잖아요. 기술 민주화. 근데 거기 하나에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 IoT에서는 아나두라만 알면은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나두라를 해놓았을 때 이렇게 PCB를 만들지 모르면은 이런 키트밖에 못 산다니까. 키트를 사가지고 조립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키트라고 하는 이 안에서 사고 고정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센서를 붙였는데 회로를 잘 구성해가지고 이거 더 좋은 거 만들었다는 분은 자기만의 보드가 필요하지. 그 보드를 만들어내면은 키트만 갖고 하는 애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확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IoT 시대에서는 어차피 기술 민주화도 됐고 누구나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단 PCB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 탈출할 때 닭은 절대 빈곤을 탈출하는 거고 IoT를 해야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나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결정적인 어떤 열쇠를 갖고 있는 기술은 PCB 제조 공장이다라고 나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PCB 공장을 열심히 다니고요. 아주 작은 규모의 PCB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투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독일제 프로그램인데 회로를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 이 프로그램이 너무 비쌌어요. 수백만 원씩 했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아예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 알겠어요? 지금은 이걸 오픈소스로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나 회로를 꾸밀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는 돈이 안 드니까 이런 경우 잘 시켜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나라 사람도 회로를 잘 설계합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설계했다 칩시다. 그래서 설계를 했으면은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것을 이제 PCB로 다시 드로잉을 해. 마치 포토샵처럼 부품을 옮기고 뭐 선도 연결하고 해가지고 옮긴 다음에 그래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기판이 설계가 끝나면은 이것을 가지고 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든지 아세요? 바로 이런 기계로 만들어요. 요 기계. 이게 이제 CNC 기계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산업, 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이 산업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이게 사실은 사람이 깎은 게 아니고 기계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 깎은 거예요. 이런 거 CNC라고 불러. 사람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원줄. 이런 거 다 맞아요. 금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CNC야말로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기술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알겠죠? 이 CNC 중에서 제일 작은 버전이 이거예요. 30만 원짜리. 알겠죠? 이것이 PCB 하나 잘 깎아냅니다. 깎아내는 방법은 아까 여기 이거 보여요? 이렇게 PCB 기판을 갖다 놓으면 지금 깎아낸다고 이렇게.
깎아내면 여기 양쪽에 구리밖에 없다니까 이 구리를 녹여내야 돼. 녹여내려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녹여내고 여기다 구멍을 뚫고 녹여내고 이 구리 기판은 위아래로 구리가 있고 중간은 에폭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니까 전기가 가다가 여기 막 이렇게 횡으로 막히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게 2층 기판이라고 하는 건데 올라가려면 구멍차게 이게 도금이 돼 있어야 돼. 이 구멍 안에. 이걸 우리가 스로울 도금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이 스로울 도금이 너무너무 어렵고 화학 기술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 과정이 안 돼. 이 과정이.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화학약품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 조이 PCB를 쓰게 되면은 수직으로 도금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도금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애칭을 해야 되는데 애칭하려고 그러면 자외선 쪄가지고 그 강광 필름을 깔아놓고 자외선 쏜 다음에 이게 마스크를 달아가지고 빛을 통과하는 부분은 자외선 통과하면은 여기가 이제 경화가 되고 경화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반도체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포토 마스크라고 부르거든요. 광을 막아주는 거. 이것을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돼.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어디나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그 다음날 마스크가 온다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마스크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잉크젯 프린터인데 잉크젯 프린터로 시커멓게 한번 해본 적 있죠? 이거 혹시 형광등에 본 적 있어요? 잉크젯 프린터로 OH 필름에다가 프린트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빵꾸 뚫려 있다니까. 아니 시커멓지가 않아가지고. 알겠죠? 그걸 왜 어떻게 하면 CYMK라고 해서 시안, 마젠타, 시안, Y, 옐로우, 마젠타, 그 다음 블랙이잖아. 그게 재밌는 게 텍스트는 블랙으로 프린트를 해. 알아요? 글자만 뽑아라 그러면은 지가 블랙으로 다 한다. 이쪽 무한리크 공급기에서. 근데 그래픽을 안에 블랙 채워놓으면은 이 블랙으로 안 만들고 CYM으로 만들어 섞어서 보내니까 이게 자외선을 보면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이래서 마스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커멓다고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집에서 이렇게 여기 자외선 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스로울 도금도 하지, 그 잉크로 마스크도 만들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전자회로 캐드에서 그 기계를 깎으려고 그러면 G코드라고 하는 기계가 알아먹을 수 언어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공작 기계들은 G코드를 쓰는데 그 전자회로 캐드는 다른 포맷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캠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캐드 캠이란 말 들어봤어요? 캐드 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캠이 뭔지 모르죠. 캠이라고 하는 건 캐드를 CNC로 번역해주는 G코드를 만들어내는 걸 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캠 소프트가 되게 어려운 소프트였는데 나는 내가 짠 조이 PCB 캠이라는 소프트를 내가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돌리면 자동으로 전자회로를 읽어가지고 CNC용 G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예제가 있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이거 만들었어요. 적정기술 버전으로. 이거 보입니까? 인도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서 백신을 가지고 사막을 지나는데 백신이 뜨거워지면 망한다니까. 백신 차가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정말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뜨거운 나라에서는 백신을 그 필요한 마을까지 전달하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배터리도 없고 하니까 여기다가 그 쿨러를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주는데 쿨러가 다 녹아버리면은 이거 갖다 준 사람은 왜 상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의사들은 중간에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긴가민가하면 쓰게 돼서 여기 안에 내가 이걸 우리 이 시스템 만든 거예요. 아프리카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이 PCB를 만든 기판이고요. 여기에 온도 센서가 있고 이게 GPS가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인공위성 회사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이거 인공위성 통신 모듈이에요. 이게 인공위성을 통신한다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을 통신한다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뭐 상어나 뭐 고래 뒤에다 뭐 붙여가 인공위성 하잖아요. 이게 한 문자 메시지가 얼마인지 120원밖에 안 하는 거 알아요? 이 모듈은 30만 원짜리 이거.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모든 게 다 민주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여기 이 안테나 달아놓으면 이 안테나가 인공위성한테 문자 보내는데 120원 냅니다. 내가 120원을. 그래가지고 안에 그날 이제 계속 가다가 온도가 4도가 넘어가면은 딱 지가 자동으로 이거 켜가지고 인공위성 통해가지고 본부에다가 이 친구 지금 온도를 4도씩 올렸는데요. 뭐 조치를 취해보세요. 이래가지고 기록해놓고 걔가 딱 기다려주면은 그 의사한테 이거 쓰지 마시오. 이미 상했다라는 메시지가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 기판을 만들어야지 이게 될 거 아니야.
이 기판을 바로 저희 PC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준비한 자료인데 이래서 좀 방대한 양이긴 하죠, 그죠? 얘가 1시간 반 동안 하기로 해서 지금 조이팜, 그죠? 조이팜 기억나죠? 스마트팜 이거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열대 기업하면은 뭐 다 항상 빠지지 않게 들어가는 게 스마트팜, IoT, 뭐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데 나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 JIT에서는 이런 거대한 얘기가 이 선진국만이라든가 또 부자들 전유물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대단한 열정을 바쳐서 그 분야만 이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판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또 뭐가 나와 인공지능 같은 거 나는 이제 사실 인공지능까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건 여러분의 몫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다른 분야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찌 됐든 내가 해체하고 갖다 주고 싶은데 해체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싸고 작고 단순하게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싸고 작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갖다 주려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개발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이제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탐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원을 좀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갖다 주는 것도 그냥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갖다 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